그 이재명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. 네.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 지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 기본소득을 보면 받는 사람이 그 토지 배당금을 보강하면 거의 전 국민에 해당됩니다. 네. 그런데 이 재원이 들어가는 재원이 43조 원이고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담을 400대 대기업, 그 소득 10억 원 초과 소득자 6천 명, 그리고 이 시장님 표현을 빌자면 1% 땅 부자들,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전 국민인데 부담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소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그 부담을 떠안으면 예, 그러면 이거를 써서 기본소득으로 하십시오. 매년 계속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할까요? 그랬으면 이전에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요? 그럼 그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 자기의 소득을 깎든지 임금을 깎든지 아니면 뭐 가격을 올리든지 집세를 올리든지 어떤 형태로든 하지 않겠습니까? 이게 화수분처럼 그렇게 계속 재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이거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는데, 저는 이제 기본소득은 2단계로 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, 좀 어려운 국민들을 상대로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합니다. 첫째는 출산, 보육 때문에, 보육, 교육 문제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출산율을 올리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, 그래서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아동들 지원해야죠. 청년 어렵습니다. 노인 자꾸 자살하고 이러니까, 그다음에 장애인들, 농민 이렇게 하니까 2,800만 명이 나왔고 연간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다 보니까 28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게 뭐 여러분들 생각은 분배 정책이라서 성장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성장에 필요한 정책입니다.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서만, 자기 사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경제가 살게 되죠. 성남시가 실제로 좀 해봤는데 소액이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.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예산 400조고 매년 국가예산 증가분이 한 15조에서 18조씩 이렇게 증가합니다. 28조 원이면 총액 예산 기준으로 한 7% 정도 해당이 되죠. 예산은 사실은 철학과 의지 문제라서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.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지더라도 지금까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쓰는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직접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게 되면 국민들도 살기 좋아지고 그리고 경제도 활성화되겠죠. 그래서 일단 이거는 법인세 올려서 충당하려는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게 저는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인세 올리는 게 실제로 실행이 안 되면 이 공약을 이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저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제가 시장할 때도 공약 이행률이 96%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예산 조정을 통해서 7%를 통해서 조달할 거니까 재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두 번째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기본소득은 이건 전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인데 액수는 매우 작지요. 연 30만 원 정도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십니다.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자동차 가격의 2%의 보유세를 내고 있어요. 그게 자동차세죠. 그런데 우리나라의 토지 자산이 6,500조 원쯤 됩니다. 토지. 토지는 자동차와는 달리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죠.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. 그런데 6,500조 자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9조 원밖에 안 돼요. 현재 보유세, 부동산세니 뭐 재산세니. 그래서 이거를 15조 원 정도만 더 하자. 해봐야 24조 원이죠. 24조 원 해도 6,500조 자산 중에서 극히 정말 자동차세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국토보유세 형태로 저희가 신설을 하는데 이게 전 국민한테 그대로 환급할 것이어서 조세 저항은 매우 약할 거라는 거죠. 세금을 거다가 딴 데 막 써버리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데 이 국토보유세는 100%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한테 되돌려 줄 거라서 조세 저항은 매우 없을 겁니다. 적을 겁니다.
실제로는 95% 정도는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받게 돼요. 그런데 뭐 그게 엄청나게 많으냐? 많지 않아요. 이 3인 가족 해봐야 90만 원이고 지금 이미 뭐 토지분 재산세 내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 좀 더 내는 거죠. 그래서 요 국토보유세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. 15조 원 해봐야 실제로 뭐 국민 1인당 30만 원 크지 않죠. 그런데 그게 100% 자기가 낸 걸 다 돌려받기 때문에 이거 괜찮구나. 특히 우리나라가 이 자산 불균형이 심각합니다. 상위 10%가 66%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. 대한민국 재산에. 네, 좀 짧게. 네. 그리고 국민 50%가 2% 가지고 나눠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우리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 자산 불균형 해소책으로 한번 설계해 봤습니다. 납득은 안 됩니다만은. 납득이 안 돼요. 네, 나도 실패했네. 이재명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. 네.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보면 받는 사람이 토지 배당금을 보강하면 거의 전 국민에 해당됩니다. 네. 그런데 이 들어가는 재원이 43조 원이고,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담을 400대 대기업, 소득 10억 원 초과 소득자 6,000명, 그리고 이 시장님 표현을 빌자면 1% 땅 부자들,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전 국민인데 부담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소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그 부담을 떠안으면 그러면 이거를 써서 기본소득으로 하십시오. 매년 계속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할까요? 그랬으면 이전에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요? 그러면 그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 자기의 소득을 깎든지 임금을 깎든지 아니면 가격을 올리든지 집세를 올리든지 어떤 형태로든 하지 않겠습니까? 이게 화수분처럼 그렇게 계속 재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이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.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예산 400조고 매년 국가예산 증가분이 한 15조에서 18조씩 이렇게 증가합니다. 28조 원이면 총액 예산 기준으로 한 7% 정도.
해당이 되죠. 예산은 사실은 철학과 의지 문제라서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.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지더라도 지금까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쓰는 것보다는 이 국민들한테 직접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게 되면 국민들도 살기 좋아지고 그리고 경제도 활성화되겠죠. 그래서 일단 이거는 법인세 올려서 충당하려는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게 저는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인세 올리는 게 실제로 실행이 안 되면 이 공약을 이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저는 약속을 한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제가 시장할 때도 공약 이행률이 96%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예산 조정을 통해서 7%를 통해서 조달할 거니까 재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두 번째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기본소득은 이건 전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인데 액수는 매우 작지요. 연 30만 원 정도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십니다.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자동차 가격의 2%의 보유세를 내고 있어요. 그게 자동차세죠. 그런데 우리나라의 토지 자산이 6,500조 원쯤 됩니다. 토지. 토지는 자동차와는 달리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죠.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. 그런데 6,500조 자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9조 원밖에 안 돼요. 현재 보유세, 부동산세니 뭐 재산세니. 그래서 이거를 15조 원 정도만 더 하자. 해봐야 24조 원이죠. 24조 원 해도 6,500조 자산 중에서 극히 정말 자동차세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국토보유세 형태로 저희가 신설을 하는데 이게 전 국민한테 그대로 환급할 것이어서 조세 저항은 매우 약할 거라는 거죠. 세금을 거다가 딴 데 막 써버리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데 이 국토보유세는 100%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한테 되돌려 줄 거라서 조세 저항은 매우 없을 겁니다. 적을 겁니다. 실제로는 95% 정도는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받게 돼요. 그런데 뭐 그게 엄청나게 많으냐? 많지 않아요. 이 3인 가족 해봐야 90만 원이고 지금 이미 뭐 토지분 재산세 내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 좀 더 내는 거죠. 그래서 요 국토보유세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. 15조 원 해봐야 실제로 뭐 국민 1인당 30만 원 크지 않죠. 그런데 그게 100% 자기가 낸 걸 다 돌려받기 때문에 이거 괜찮구나. 특히 우리나라가 이 자산 불균형이 심각합니다. 상위 10%가 66%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. 대한민국 재산에. 네, 좀 짧게. 네. 그리고 국민 50%가 2% 가지고 나눠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우리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 자산 불균형 해소책으로 한번 설계해 봤습니다. 납득은 안 됩니다만. 납득이 안 돼요. 네, 나도 실패했네. 이거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는데, 저는 이제 기본소득은 2단계로 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, 좀 어려운 국민들을 상대로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합니다. 첫째는 출산, 보육 때문에, 보육, 교육 문제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출산율을 올리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, 그래서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아동들 지원해야죠. 청년 어렵습니다. 노인 자꾸 자살하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장애인들, 농민 이렇게 하니까 2,800만 명이 나왔고 연간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다 보니까 28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게 뭐 여러분들 생각은 분배 정책이라서 성장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성장에 필요한 정책입니다.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서만 자기 사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경제가 살게 되죠. 성남시가 실제로 좀 해봤는데 소액